하여튼 언론에 이따위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깔 게 없으니까 뭐 조선일보, 조중동이 다 그 얘기예요. G20 가갖고 사법 리스크 해소하는데 G7이요. G7 가서 사법 리스크 해소하는데 이용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G7에 갔는데 야, 거기에 아니 G7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사법 리스크 피해가지고 여기 왔어.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아니 그렇게 치면 캐나다가 초청했는데 캐나다가 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걱정해가지고 초청한 거야? 야, 그거 되게 웃긴다. 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장만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국익 중심의 외교, 원칙 있는 외교를 보여달라. 야, 이거는 니들이 윤석열한테 요구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야지. 본인은 누구 대통령이 외교 성과가 가져온 게 뭐 있냐? 지금 이 갑작스러운 그 조기 대선으로 인해갖고 인수위도 없이 지금 내각 구성이라든지 대통령실 인사를 하는데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올라오는 인사들마다 다 문제없이 끝난 부분까지 다 파가지고 학력이 어쩌네, 부동산이 어쩌네, 심지어 옛날에 또 무슨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어쩌네, 아들이 무슨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를 뭐 공동으로 했네. 온갖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흠집 잡기에만 막 덤벼들고 있어요. 물론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고, 니들이 낙마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사람이 오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역으로 반대로 지지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고. 신뢰가 더 높아지고 있어. 니들이 씹어주고 있으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예. 그래서 지금 진짜로 우리가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문정 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가능할 수 있게 됐어요. 니들 덕분에. 지금 국정기획 전문위원으로 합류해가지고 검찰 달간, 개혁 맡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뭐냐면은 거의 인수위원회 대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달간 파견돼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큰 그림을 이문정 검사님께서 그리실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납작 엎드려갖고 죽지만 않을 정도로 때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언론만 혼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계속해서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 이제 망할 힘도 없는 국민의힘. 그건 이제 내부적인 자조죠. 정당 해산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보셨어요? 중앙일보 만평. 야, 우리 밥통 어딨냐? 이러고 지들 막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밥통이 둥둥 바다에 떠가. 그거를 중앙일보 만평이 그렸던데. 결국은 언론이 힘을 받으려고 하면요. 기존에 있는 정치권이나 검찰이 어떤 형태든 서포팅을 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개의 다리, 언론, 정치, 그리고 검찰이 세 개의 굳건한 다리를 유지하면서 지네들끼리 버텨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게 무너질 텐데, 순차적으로 무너질 텐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뿌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한겨레 20일 제목이었네. 망할 힘도 없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할 당을 수도 없어. 분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인적 개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뭐 내친다든지 그냥 정당 해산을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얘들은 그래갖고 이 당이 끝나면 난 무소속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할래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거 내 자리,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지방선거 때 공천장사 어떻게 해먹을 것인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얘들은. 왜냐면 지금은 자기한테 공천을 준다는 확실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붙기도 곤란해. 친윤한테 가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쌍권이한테 가기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가질 못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어디선가 하와이에서 나타난 초인이 나와서 이 당을 뿔뿔이 쪼개가지고 남은 폐잔병들을 이끌고 뭐라도 영남 자민련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양아치들은.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그러면은 솔직히 그 초인
저 멀리 광야에서 오는 초인처럼 하와이에서 어디선가 오는 초인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영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역량으로 몇 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갖다 꽂아놔도 국진당 거기로 나오면 되는 데잖아. 심지어 노원구에서 3번 떨어진 이준석도 거기 가면 당대표가 되는 데야, 그 동네가.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당에 있는 많은 108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법사위원장을 새로 뽑아가지고 이 정당 해산을 진행을 해줘야 되겠다. 자기 손으로는 스스로 수술을 못하니까 우리가 배를 째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하러 가만 마취제는 냅둬. 쓰지 마요. 가만 냅둬. 마취제는 쓰지 말고 배를 째요. 가만 냅둬. 수술해주지 마. 알아서 망하세요. 아니. 알아서 망하게. 그 칼은 한번 넣어주는데 마취제는 쓰지 말고. 그럴까? 그 하와이에서 오는 그분도 나중에 명태균 때문에 어차피 저쪽에 가야 돼요. 안 돼. 안 돼. 그 명태균이 딱 그 우선순위로 20몇 명 보낸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150명인가 되는데 20몇 명을 보낸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이 이 광야에서 오는 초인이 되지 않을까. 명태균도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명태균이 다 데리고 들어와서 깜방 동기들끼리 정당을 안에서 하나 만드는 거지. 그 전체 다 그러면 옥중 출마? 옥중 출마 내지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형 다 살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가 다 옥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라도 거기 자리를 차지할 애들이 거기는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옥중 출마를 하면 왠지 거기서는 진짜 당선될 것 같은데요? 재밌겠다. 국진당 이름으로 옥중 출마를 해도 왠지 대구 경북에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송교도소로 가야죠. 네. 아무래도 가까운데 활동할 수 있게끔. 자, 외신에서 그동안,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있었는데, 이 외신만 윤석열 정부하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한 3년 동안.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뷰 조율을 하는데, 이것 빼고 못 빼고 뭐는 물어보면 안 되고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너무 많이 붙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더러워서 안 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독립언론 뉴스포터가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지국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속에서 나온 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일간지잖아요. 좀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약간 공신력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 데이비스 지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 언론 담당자들은 대통령 인터뷰를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언 내용 사전 검토, 수정 요청, 확인 절차 같은 걸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수준이 거의 탈레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동료 외신 기자가 본국에 있는 데스크한테 한국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려면 이거 해줘야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데스크가 이건 우리가 탈레반 인터뷰를 할 때 겪는 수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러면 한국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은 거 아니야? 예? 아니 지국장 정도 되면 그렇게 날로 먹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인터넷 보고 기사 썼네 이분도 지금. 아니죠.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사로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돼 있는 특파원들은 실제 현지의 상황을 정보 보고를 하는 역할도 해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서 MI6 아니야 이 사람? 아예 아닙니다. 예, 데이비스 지국장이 안 그래도 한국 언론과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한국 언론이 권력층과 너무 가깝고 유착돼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여기 언론 너무 부드럽고 까다로운 질문을 피한다. 그러니까 이 외신들이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외신 기자들도 이제 다 빠삭하게 안다라고 얘기했던 게 실제라는 겁니다. 야, 한국 언론 보고 함부로 기사 쓰지 마. 걔네는 제대로 된 저널리즘도 없고 중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립 아니야.
라고 이미 알고 있다는 특히나 겁니다. 우리나라의 홍보라인, 대통령실 홍보라인 건의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다 코바나 컨텐츠에서 사기치던 거 전시 기획이나 하던 애들이라서 이런 국가적인 공보 활동이라든지 제대로 된 어떤 그 언론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되는 브리핑 자료나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내놓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건의 사진만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말고는 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 브리핑이라든지 뭐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브리핑 요약이라든지 사후에라도 리포터나 보충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앉아서 자릿수만 채워주고 사진이나 찍히다 오는 꼴들을 당하다 보니까 아예 불러도 안 간다는 거지. 아, 나 그때 휴가 갔는데, 나 휴가 아니었어도 거긴 안 갔을 거야. 의미 없으니까. 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 이 사람은 개망신. 아무 짓도 안 하고 꿀빤 거지. 예? 국제 개망신이지. 우리가 탈레반이라니 세상에. 에휴, 에휴. 윤석열이.